시청자 여러분, 요즘 장례식장 분위기 많이 달라졌지요? 예전에는 빈소가 늘 북적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여기 장례가 있는 게 맞나 싶을 만큼 조용할 때가 많습니다.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사람이 떠나는 건 똑같은데요.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 한가운데에서요,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들, 유족입니다. 오늘은요, 요즘 난리난 장례식장 현실을 왜 이렇게 됐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요. 무빈소가 왜 늘었는지, 왜 빈소가 텅 비는지, 왜 자식들이 당황하는지 한 번에 연결되실 겁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사망자가 늘면 장례식장은 더 바빠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요. 네, 장례식장이 오히려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장례 건수가 줄어서가 아닙니다. 조문 문화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장례식장이 돌아가는 방식이요. 생각보다 조문에 많이 기대고 있었거든요. 조문객이 줄어들면요. 빈소를 잡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음식 준비도 줄어듭니다. 접객 인력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게 쌓이면요. 장례식장 풍경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전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요. 동네 어른이 돌아가시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곤 했지요. 친척도 오고, 이웃도 오고, 직장 동료도 오고, 동창도 오고요. 그래서 빈소는 늘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그 공식이 깨지고 있어요. 조문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대표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무빈소 장례예요. 무빈소 장례는요, 말 그대로 빈소를 차리지 않는 장례입니다. 안치하고요, 입관하고요, 발인하고요, 화장까지 진행은 합니다. 다만 조문객을 맞는 공간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숫자 하나 보겠습니다. 충청권의 한 장례식장 기준인데요. 무빈소 장례 비율이 2022년에 13.58%였고요. 2025년 12월 기준으로 17.66%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쉽게 풀어드리면요. 100건 중에 13건 정도가 무빈소였다면 이제는 100건 중에 18건 가까이가 무빈소라는 뜻이에요. 변화가 꽤 빠르지요. 그런데요. 여기서 자식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식들 머릿속에는요. 아직도 장례하면은 이런 그림이 남아 있잖아요. 3일장, 빈소, 조문객, 접객. 네. 그런데 현실은요. 조문객이 거의 없습니다. 빈소를 차리면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도 무빈소로 해야 하나?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을 세 가지로 쌓아보겠습니다. 첫째, 조문객이 줄었습니다. 이건요. 누구 한 사람 탓이라기보다 사회 구조가 바뀐 영향이 큽니다. 핵가족이 늘었지요. 연락하는 친척도 줄었지요. 직장 문화도 달라졌지요. 예전처럼 부서가 단체로 조문하는 문화가 약해졌습니다. 요즘은 조의금을 계좌로 보내고 조문은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은 있는데요. 시간이 없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둘째, 비용 부담이 큽니다. 이 부분은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례비가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요. 이제 그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빈소 대관료와 식대입니다. 그런데 무빈소 장례는요, 빈소 대관료와 식대가 크게 빠집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요, 무빈소 장례 비용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자식들은 현실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슬퍼할 시간도 없는데 돈까지 이렇게 많이 나가야 하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지요. 셋째,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장래가 사회적 의례 성격이 강했지요. 관계의 예절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고인에게 집중하고 싶다.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다. 이런 흐름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변화가요, 무빈소를 절약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왜 자식들이 충격에 빠지느냐? 이건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받는 충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충격은요. 사람이 안 온다는 충격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쌓아온 관계가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고를 알렸는데요. 네, 빈소가 조용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부모님이 외로우셨나? 우리가 몰랐나?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충격은요. 선택의 압박입니다. 장례는요. 갑자기 닥치면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면요. 결정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빈소를 할지 말지, 얼마나 큰 방을 할지, 접객은 어떻게 할지, 화장 일정은 언제로 잡을지, 본관은 어떻게 할지 하나하나가 다 결정입니다. 그런데요. 조문객은 적습니다. 가족은 지칩니다. 비용은 올라갑니다. 그 상황에서 자식들은 흔들립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혹시 우리가 부족한 건 아닐까? 마음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무빈소가 늘어납니다. 차라리 간소하게 하자.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드리자. 형식보다 마음을 지키자. 이런 결론으로 가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장례식장은 왜 난리일까요? 이 부분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장례식장은요, 단순히 안치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전 구조에서는요, 빈소가 돌아가야 합니다. 조문객이 오고요, 음식이 나가고요, 그 흐름이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조문객이 줄면요, 이제 그 구조가 흔들립니다. 현장에서도요, 네, 코로나 이후를 기점으로 무빈소 장례가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요. 이용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잠깐 유행이 아니라 사회구조 변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핵가족화, 관계의 축소, 생활의 바쁨, 문화의 개인화. 이런 변화가 쉽게 되돌아가진 않겠지요. 앞으로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쪽은요, 무빈소, 가족장처럼 간소한 장례가 늘고요. 다른 한쪽은요,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크게 치르는 장례가 남을 겁니다. 문제는 중간이에요. 예전처럼 하자니 사람이 없고 줄이자니 마음이 걸리는 그 구간에서요, 자식들이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래요. 첫째, 조문객이 줄면서 네, 빈소 중심 장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둘째, 비용 부담 때문에 무빈소가 현실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가치관 변화로 무빈소가 불효가 아니라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막상 장례가 닥쳤을 때요. 자, 유족이 정말 필요한 건 무빈소냐 아니냐보다요. 어떤 비용이 어디서 붙는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장례식장 가시면 꼭 확인해야 하는 비용 항목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괜히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빈소 장례가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빈소는 있어야 한다고 느끼시나요? 네, 댓글로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요, 다음 대본에 반영해서 더 현실적으로 구성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